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이거 대박 마냥 완전 개쪽방이다 다름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은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한광통신이 오늘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공포의 투매스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하방에서부터는 매수가 잡혀주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여전히 이 험난한 한 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앞으로 남은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잡아보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 어떻게든 필사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나 매수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어느 자리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도대체 이번 주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 지난번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다.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자리에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는 하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었던 한 주기는 했어요. 도대체 왜 때문이냐? 일단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땠죠? 잘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잘 나왔어요. 숫자만 보면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급 맞습니다. 매출액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순이익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컨센서스 하회. 이게 뭔 말이야 하실 건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예상 실적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난주, 즉 2주 전부터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는 할 것인데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라고 이미 2주 전부터 예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아니 그럴 거면 예상 매출 좀 낮게 잡으면 될 것인데 그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증권사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일단은 어쨌든 컨센서스를 하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도 추세를 바꿀 정도로 상승하진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기대치의 문제라기보단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심지어 추세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긴 힘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너져 내리면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하방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또 필사의 평단가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크게 내려가고 있다. 자, 근데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아니 내려갈 거면 오늘부터 내려가면 될 것이지 실적 확인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왜 어제부터 내려간 것이냐. 자, 일단 어제 급락한 것은 미리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번 주 29일, 30일, 31일까지 변동성이 커지리라는 예측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커질 것이다. 심지어 하방으로 열린다, 뚫린다라는 예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피하신 겁니다. 진짜로 뚫리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피하신 거죠. 자, 도대체 그러면 왜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일단 시그널 자체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때 발표됐습니다.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한광통신이다라고 하면은 이날입니다. 이때 발표했어요. 이때가 7월 7일인데 실적이 안 나온 거냐?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가 밀리고 있죠. 심지어 그 다음날, 심지어 이날은 여러분, 이날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추가로 밀리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실적 잘 나왔는데? 이렇게 의문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재료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적이라는 재료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 위쪽으로 만들 만한 이슈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올라갈 수 없겠구나 하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가로 더 강한 매도세가 잡히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된 것인데 탐전 때도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하이닉스라고 잘 버틸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로 인해서 하루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도 안 하고 빨리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리가 버티던 자리가 이 윗단이 개파락 구간이었어요. 여기를 윗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개파락해서 밀리고 추가로 또다시 개파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에 도착을 해서 밀리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내려가 버리고 개파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까지 하회한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올라갈 만한 그 재료가 소실이 된 거죠. 소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케이 일단 매도라면서 매도가 강하게 잡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일. 내일이 진짜 중요해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타이밍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못 잡은 거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못 잡은 거고요. 내일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해요.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큰 이벤트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 그걸 하루 앞두고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차라리 저번 주에 하지. 원래 오데리는 저번 주에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저번 주에 했으면 나왔을 건데 하필이면 오늘 해서. 왜냐하면은 기준금리 발표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인상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심지어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 워시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까지 조금 곁들여 주면은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분위기 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피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피하는 날이었는데 하필 그날 실적 발표를 한 겁니다. 좋지 못한 타이밍 선정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밀렸다. 오후 들어서 더 밀리면서 결국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완성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일은 그러면 좀 나아질 것인가? 내일은 이제 금리 발표하고 좀 안정화될까라고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당장은 좀 기대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31일에 그 변동성의 클라이막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31일 날 월요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까지 돼버리니까 오데이도 잘 모르겠어요. 31일 날 어떻게 될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31일에 지금 시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한광통신이 여기까지 눌려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게 문제예요. 일단 20일 추세는 꺾을만 합니다. 꺾을만 해서 꺾었는데 문제는 이 60일 자리에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20일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을 못했다 보니까 120일까지 꺾인 거예요. 그리고 120일 자리에도 추가로 올라가 주질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이것의 상장이 문제입니다. 디테일한 흐름까지 전부 설명드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일게요. 결국은 얘네 때문인데 얘네 때문에 추세가 꺾여버렸고 힘을 못 받았고 돈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추세가 60일까지 꺾이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어지간한 바닥이었으면 상관없었어요. 어제까지였으면 그래도 관망세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건데 지금 오늘까지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면서 내려갔다 보니까 이제 31일 날 여기가 바닥임에 틀림없다라는 그 기세로 매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1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레버리지가 바뀌게 되죠. 조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탁금 1,000만 원, 그리고 실제 현금은 주식이랑 채권까지 모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상향이 돼요. 이제 주식 채권 인정 안 해주고 3,000만 원. 무조건 현금 3,000만 원이 예탁이 되어 있어야지 단주 매수 매도도 안 되고 20주부터 가능합니다. 20주 매수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 매수를 잡으시려면은 예탁금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나는 매수하겠다, 레버리지 들어가겠다 하시면은 이 예탁금 3,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탁금 300만 원 확보를 하려고 1,000만 원 확보를 하려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 밀렸으면은 바닥 확인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매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예탁금 3,000만 원을 한 번만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20주를 실제로 오데리가 매수를 했어요. 31일 날 매수를 했는데 8월 2일 되니까 또 내려가 있어. 2일이 아니죠. 3일이죠. 3일 되니까 또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매수를 하면서 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좀 까여 있겠죠. 그러면은 3,000만 원을 다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현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탁금 자체에. 그래서 이 매수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예 하락을 함과 동시에 포기를 해버리시는 그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 포기, 즉 매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손실 보신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남아 계신 분들 거의 다 손실입니다. 그런 분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빨리 수익 볼 만한 종목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어느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어느 섹터로? 그래도 전성 섹터로도 수급이 이동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지금은 일단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5,700원까지는 하방으로 열어두시고 앞으로 8,4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내일 만약 8,400원을 넘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9,100원까지 1차 구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1차 구간 넘게 되면은 이제 1,200원까지 도전을 해볼 것인데 이 자리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거래량이 오늘보다는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들어올 순간에 매수세가 붙어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광통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주 고비만 넘기면은 돈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정말 너무 험난한 고비다라는 게 문제다. 하지만 그 험난한 고비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진짜 저점 매수하시는 기회를 놓쳐가시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수할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마시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 대량은 안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살벌하다. 라고 하면은 한 주라도 좋으니까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 한 주라도 제일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하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우리 대한광통신 이렇게 마지막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타점 받아보시고 중간에 이상한 자리에서 애매하게 끊어가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셔서 평단가 조금이라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내용 딱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날 우리 너무 열받는데 위에 이렇게 20%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그죠? 도대체 얘는 뭐지? 살짝 기분 나쁜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뭐가 달랐길래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하고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차이였느냐? 바로 올라가야 될 순간에 잘 올라가 줬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텐데 이 종목 우리 대한광통신이랑 다르게 디테일한 그림 자체는 엄청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양봉 찍히고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잠깐 회복했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고점 찍었다가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개파락하고 내려가고 그죠? 이 흐름을 보여줬는데 엄청 디테일한 흐름은 딱 오늘 말고는 비슷해요. 오늘 하루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디테일한 흐름이 종목마다 다른 건데 이 SPG란 종목은 여기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올라가줬던 그 순간 이 고점을 찍기 전에 그때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터져주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너무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날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를 근데 유지는 못하고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터져줬기 때문에 5일 추세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승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죠? 상승을 바꿨죠. 그런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너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행보 전환을 해도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오늘 올라갈까 말까는 이날, 결국 이날 상승을 잡았던 그날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그 중간에 터졌던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황 더 좋죠. 이 현대무백스 종목도 올라갈 순간에 거래량이 미약하게나마 터져줬어요. 그러면서 5일 추세가 상승으로 뭔가 방향을 잡으려는 낌새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낌새를 타서 이후에 거래량이 붙어준 게 중요하죠. 우리 대한광통신이 거래량이 안 붙던 그 순간에 붙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양봉이라도 한 번 더 만들어내면서 물론 이 종목은 조금 예상치 못했었던 호재가 터지기는 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으면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대한광통신처럼. 호재가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오늘 희비가 격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윗단에 조금 버텨주기만 하면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버텨주기만 하면은 5일 추세가 20일 전환을 성공을 할 것이고 그대로 조정에 돌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즉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5일 추세가 20일 한번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는 것을 아주 이전에 대원전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때 뚫는데 결국 성공을 했죠.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대원전선은 그 뒤로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눌렸습니다. 상승분, 이번 상승분 전부 뱉어내면서도 내려갔어요. 하지만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잡혀오면서 기어코, 여러분 정말로 기어코 저점 사수를 해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2번 발동되는데 이 정도 버티는 거다라고 하면 충분하죠. 뭐.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 종목은 조만간 터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은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곧 상승세 자체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매수 잡아주면서 버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추세선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 데이터를 쌓아온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네,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추세가 60일 추세 꺾였을 때 돈의 흐름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세를 확정을 지었고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돈이 들어가줘서 상승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기어코 여기까지 밀려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일 때는 결국은 추세를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도 정리된 종목들이 그나마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강통신도 이제 바닥 구간 다시 다지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죠? 우리 대원전선은 지금 20일 추세만 위로 다시 다음 주에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60일 돌파합니다. 그러면은 5개 추세선 정배열이에요. 상승세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자금의 일부를 대원전선으로 좀 이동시켜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빨리 크게 수익 챙기시고 대한광통신 여전히 조정받고 있을 때 저점 매수 잡으시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나 이런 종목 좀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또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변동성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눌리는 지점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지점 잡으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었죠. 이 연락처로 이번엔 타점이 아니라 다른 종목 추천받으셔야 되니까 종목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아무 자리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아무 자리 들어가시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에 들어가셔야지. 우리 지금 손실폭 너무 크니까 그죠? 최대한 메꿔 보셔야겠죠. 조금이라도 더 메꾸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 거기에 대해서 목표 진입가까지 정리를 해서 같이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종목 선별 받아보시고 좀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 빨리 출발할 만한 종목들 좀 담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 앞에서 추세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세를 강조를 했었던 건지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올려둔 차트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갑자기 상승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음봉도 안 찍히는 연속되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 추세,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답이 추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5일 추세가 10일 추세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는 그 다음까지도 단 한 번도 5일 추세가 10일 추세보다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상승세를 그려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죠. 그 와중에 20일 추세마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한 지점, 즉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닥을 찍고 5일 추세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자 짧은 단기 추세는 살아나면서 고점을 찍고 확실한 저점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날 매집 신호 들어온 바로 그 다음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였느냐? 20일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로 전환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5일 추세와 10일 추세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서 저점을 만든 다음에 20일 추세보다 위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급등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의 추세가 모두 나란히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세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가 회복되기 직전 그 지점들에 준비를 했다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 준비를 마치기만 하시면은 분명히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못해도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20% 수익률 단기 추세만 이렇게 5일, 10일, 20일만 줄을 잘 서도 충분히 20% 챙겨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보시면은 60일 추세선마저 단기 추세를 쫓아와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60일 추세가 쫓아왔죠. 직전에 60일 추세가 맞았을 때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 같이 에너지를 응축을 해나다가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자 굉장히 길게 상승세를 이어나갔어요. 이때 저점이 여러분 32,000원 자리였습니다. 그냥 올려서 얘기 드릴게요. 33,000원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올라갔죠? 무려 주가가 10배의 대가 될 때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가 반드시 추세 분석을 챙겨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대리 말을 좀 믿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못해도 20% 넘는 수익을 챙겨 나갈 거예요. 근데 이 20%의 수익을 모두가 챙겨 나가실 수 있느냐? 그 이상 아까 보셨죠? 10배 이상의 그 수익 모두가 챙겨 나가실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추세만 보시고 주식을 분석을 하셔도 분명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지만 10배 그 이상의 수익을 누리시기는 어렵다. 이거는 다른 분들이 챙겨가요. 도대체 왜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챙겨봐야 할 게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사격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격을 하려면 총과 총알이라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자체를 보면 우리 장전해야 하죠. 그리고 조준을 합니다. 이후에 방아쇠를 당겨요. 그렇죠. 그리고 발사, 격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총알이 날아가서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을 시키려면은 속도와 정확성을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그렇죠.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사격과 주식의 어떤 지점들이 비슷하냐? 여러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세요. 우리 일단 총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우리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총알을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우리 자금, 즉 여력을 확보를 해두셔야만 한다. 이렇게 준비를 갖춰 두셨을 경우 장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장전은 결국 우리가 평단가를 맞춰두는 작업이에요. 총알을 미리 반짝반짝 닦아놓고 준비를 시켜두는 거죠. 총에 장전을 시켜두고 조준을 합니다. 추세선 보면서 어느 지점에 올라가기 시작을 할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우리 어느 지점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 오대리가 이제 평단가 조정은 멈추세요. 이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승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격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아쇠를 당기시고 우리가 발사를 할 준비를 하셔야만 하죠. 발사란 무엇이죠?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매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매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추가로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결국 명중을 시키시려면 큰 수익을 챙겨 나가시려면 속도와 정확성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속도와 정확성은 어디서 끌고 오느냐? 여러분 추세는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장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결국 수익을 제일 크게 확정을 지어 나가시려면은 속도와 정확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 속도와 정확성은 결국 주식의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돈의 흐름, 심지어 세력의 의도도 읽으셔야 하고요. 펀더멘탈, 이슈, 호재, 정책, 많은 것을 따져야지만 결국은 속도와 정확성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챙겨가실 수 있느냐? 그 지점에서 결국 우리의 수익률이 모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대리가 이제 이 돈의 흐름, 세력의 의도를 읽는 법, 펀더멘탈 이슈 호재 정책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대리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 찍어봤습니다. 길이가 40분이 넘어요. 하지만 지금 오대리의 영상, 그 지루한 부분들을 구간 점프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오대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추세 분석은 다 들으셨어요. 여기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돈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여기에 더해서 세력의 의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 담은 리포트를 밤새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포트 안에 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딱 한 종목,
딱 한 자루만 들어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데리가 종목을 제법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총 한 자루만 가지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수익 주식으로 최대한 많이 챙겨 가셔야겠죠. 그러시려면은 총 한 자루론 모자라다. 총도 여러 가지 갖춰 두셔야 됩니다.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 한탄 총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심지어 저격총도 준비를 해 두어야 돼요. 많은 총을 준비를 해 두셔야지 최대한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 안에 이 많은 총들도 같이 담아 두었습니다. 자, 오데리의 계좌를 지키는, 오데리가 앞에서 오데리 소개를 드렸죠. 오데리는 연봉 상승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오데리의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그 무기, 오데리의 무기고를 같이 찬찬히 뜯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 지금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셔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오데리 채널명 괜히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데리가 아닙니다. 오데리의 구독자분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데리만의 무기 리포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셔서 수익 최대한 크게 확장 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데리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오데리 영상이 괜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데리는 이제부터 구간별로, 가격 구간별로 짧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면 될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힘든 한 주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주 여전히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변동성은 키워져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돈의 흐름이 조금씩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진짜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지 마세요. 포기하시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평단가 낮춰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평단가 낮추시면서 수량은 최대한 유지를 하시면서 지금 구간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정 들어가면 그때부터 수량 늘리시고 평단가 유지를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때 평단가 최대한 낮게 수량 늘리시려면은 지금 미리 눌러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고비예요. 그러니까 남은 이번 한 주만 조금만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그래도 대한강통신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